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사는 곳, 바로 이 입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좋은 곳이란 뭘까요? 조상들의 지혜인 풍수하고 또 현대의 부동산 관점,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답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배울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단순히 어디에 사느냐,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요.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네네. 특히 동양, 그중에서도 우리 전통 지혜인 풍수에서는 이 입지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그게 요즘 우리가 집 구할 때 따지는 그런 조건들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지, 이걸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점들이 많을 겁니다. 맞아요. 어디에 있느냐를 넘어서 그곳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탐구해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입지하면 위치하고 장소라는 말이 자주 나오던데 이게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뉘앙스가 있는 건가요? 지리학에서는 그 둘을 좀 구분해서 봅니다. 위치는요, 조금 더 객관적인 좌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경도, 위도처럼 절대적인 주소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청 바로 옆 건물처럼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상대적인 자리일 수도 있죠. 그냥 지도상의 한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장소는요? 장소는 다른 건가요? 네, 장소는요, 그 객관적인 위치에 우리 인간의 경험, 기억, 감정, 의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더 씌워진 공간을 말합니다. 경험이 더해진. 네, 단순히 좌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애착을 느끼고 추억을 쌓고, 여긴 나에게 정말 특별해 라고 느끼는 그런 곳이죠. 예를 들면 어릴 적 살던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힘들 때마다 찾아가던 나만의 아지트 같은 곳들. 그런 게 바로 장소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치에 태어나거나 살게 되지만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그곳을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거군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무대가 되는 공간, 즉 입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출발점이 되겠어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입지론이라는 건 바로 그런 공간 정보들, 예를 들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 어느 방향인지, 또 옆에 뭐가 있는지, 인접성 같은 것들이 인간의 활동이나 토지 이용 방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왜 하필 거기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파헤치는 거죠. 그렇군요. 비슷한 맥락에서 풍토론이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입지론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풍토로는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 본다고 할 수 있어요. 특정 지역의 기후나 땅의 성질, 지형 같은 그런 자연환경, 그러니까 풍토가 그곳에 사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 전반에요. 예를 들면 집 짓는 스타일, 먹는 음식, 심지어 예술이나 사람들 기질까지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듣고 보니 이런 자연환경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동양하고 서양이 꽤 달랐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이게 입지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요, 자연을 정복하거나 이용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마치 어머니처럼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땅을 어머니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지모 사상 같은 게 대표적이죠. 지모사상, 땅이 어머니다. 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가 아주 강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동양적인 관점에 좀 더 공감하시나요? 저는 글쎄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자라서 그런지 자연을 약간 이용하는 대상으로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주말에 캠핑 가는 것 정도. 근데 자연을 어머니처럼 여겼다는 말은 뭔가 울림이 있네요. 서양은 좀 달랐다고요? 물론 서양에서도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특히 근대 이후에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을 만물의 중심에 딱 놓고 자연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분석하고 관리하고 때로는 좀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습니다. 통제의 대상. 네.
자연을 자원이나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좀 두드러졌죠. 이런 관점의 차이를 생각해보게 하는 예시로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드셨던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 전신 성형을 통해서 외모가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입지랑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데요. 영화 속 주인공의 원래 몸, 그러니까 자연적 신체가 의학 기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모습으로 확 바뀌잖아요. 네네. 이걸 입지라는 렌즈로 보면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외모가 바뀌면서 사회적으로 받는 대우, 얻게 되는 기회, 사람들의 시선, 즉 일종의 사회적인 자리나 위치가 아주 극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아, 사회적인 위치. 네. 물리적인 공간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사회적 의미에서의 입지가 변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로 외모를 바꾸는 것이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바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흥미롭네요. 단순히 예뻐졌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관점이니까요. 자연, 즉 신체를 인간의 의지로 바꿔서 사회적 의미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을 통제하려는 그 서구적 관점과도 연결될 수 있겠군요. 반면에 전통적인 동양의 입지 관념은 그 핵심에 풍수 사상이 있습니다. 풍수하면 흔히 좋은 집터나 묘자리 고르는 기술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술 이상이다. 네. 우리 조상들이 공간을 이해하고 자연과 관계 맺어온 방식이 담긴 아주 중요한 지리사상이자 환경철학이죠. 풍수의 핵심에 기라는 개념이 있다고 들었어요.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같은 건가요? 이걸 어떻게 파악하는 거죠? 맞습니다. 기는 우주 만물에 흐르는 생명에너지 혹은 생명력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에 직접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여기는 뭔가 기운이 좋다거나 왠지 모르게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과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풍수는 산의 모양새, 산, 물의 흐름, 수, 땅의 형태, 그리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 좋은 기가 어디에 잘 모이고 흐르는지를 읽어내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고려하죠. 단순히 땅 모양만 보는 게 아니네요. 산, 물, 방향, 사람까지 다 본다. 굉장히 종합적인 관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풍수는 단순히 명당 자리를 찾는 기술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생활 철학에 가깝습니다. 음양오행 같은 동양 철학의 원리를 빌려서 이 요소들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터전 위에서 살아왔는지 이해하려면 이 풍수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좋은 입지로 생각했을까요? 시대마다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먼 옛날 선사시대를 생각해보면요. 일단 비바람을 피하고 몸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었겠죠? 그렇죠. 생존이 먼저니까. 네. 그래서 땅을 파고 지붕을 얹은 움집 같은 형태가 많았고 자연동굴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달라졌겠네요. 물이 중요해졌을 테니까요. 맞아요. 신석기 시대에는 물을 얻기 쉬운 강가나 해안가 주변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 마을 간의 다툼이나 전쟁이 좀 잦아지면서 방어에 유리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주변에 도랑이나 목책을 두른 환우추락 같은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방어 목적. 네. 이처럼 생존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환경을 찾아 입지를 선택하고 때로는 이동하기도 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전통 마을들을 보면 이런 풍수 사상이 실제로 적용된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요? 네, 대표적인 예로 배산임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많이 들어봤죠. 말 그대로 뒤에는 산을 등지고 앞에는 물을 마주하는 형태죠. 경남 의령의 입산마을에 있는 안희재 선생 생거터가 이런 전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에는 장백산이 병풍처럼 든든하게 받쳐주고 앞으로는 유곡천이라는 내가 흐르고요. 건너편에는 앞산, 즉 안산이 안정감 있게 딱 자리 잡고 있죠. 배산임수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왜 좋은 건가요? 단순히 경치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경관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용적인 이유가 큽니다. 뒷산은 겨울철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고요. 아, 바람막이. 네. 앞에 물은 농사나 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해주죠. 또 여름에는 물 때문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도 있었던 거죠. 요즘 여러분이 숲세권이나 강조망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과도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요? 그러네요. 자연 환경이 주는 쾌적함과 이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아산 외암마을 사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회령 고조 형국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이 붙었던데요. 이건 어떤 모습인가요? 하하, 네. 풍수 용어가 좀 그렇죠. 쉽게 상상해 보자면요. 산줄기, 이걸 용에 비유하는데 이 용이 쭉 내려오다가 마을을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마치 내가 시작된 저 멋진 봉우리를 봐 하고 고개를 돌려서 조상산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용이 돌아보는 모습. 네, 외암마을의 주산인 설화산에서 뻗어나온 산줄기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생동감과 기운이 느껴지는 형태로 본 겁니다. 그 마을은 물을 다루는 방식도 되게 독특했다고요. 네, 그게 또 외암마을의 매력인데요. 설화산 계곡물을 마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인공적으로 수로를 만들고 연못도 조성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기 좋은 정원을 꾸미는 것을 넘어서요. 과거에 잦았던 화재에 대비한 방화수 역할도 했고 마을 전체를 물길이 부드럽게 감싸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오, 일부러 물기를 냈군요. 네, 이걸 풍수에서는 환포라고 하는데 물이 이렇게 감싸 안는 지형을 좋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잘 모이는 길지로 여깁니다. 자연 지형을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바꾸기도 했군요. 중국의 사조사라는 절은 일부러 물길을 바꿔서 절을 감싸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중국의 사조사 같은 경우 원래는 직선으로 흘렀을 물줄기를 인공적으로 돌려서 절 경내를 트게 휘감아 돌도록 만들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물길이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기도 하고 또 절에 들어서기 전에 다리를 건너면서 속세에 번뇌를 씻고 들어온다는 그런 정화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해석합니다. 와, 의미가 깊네요. 네, 자연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롭게 개입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기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수 입지론을 듣고 보니까 요즘 우리가 아파트나 상가 고를 때 따지는 조건들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 부동산에서 말하는 입지는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보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대 부동산 입지로는 주로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기능성, 편리성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효율성, 편리성. 네, 토지의 용도,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이런 걸 먼저 구분하고 각 용도에 맞게 접근성이 좋은지, 주변에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상업지역이라면 유동인구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따지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을 구할 때 역세권인가? 학교는 가까운가? 마트는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풍수 입지로는 그런 용도 구분보다는 자연환경 자체, 그러니까 산과 물의 형체나 땅의 기운, 집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생기, 즉 살아있는 좋은 기운이 잘 보존되고 모이는 것, 사람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터, 이걸 찾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가치와 편리함에 방점을 찍고 다른 하나는 자연과의 조화와 삶의 질, 어쩌면 좀 더 본질적인 환경 가치에 무게를 두는 셈이죠. 물론 이게 완전히 분리된다기보다는 강조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풍수 사상이 생각보다 역사가 꽤 길다고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 4, 5세기 무렵부터 땅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관점에 대한 기록이 보이고요. 기원전이요? 와. 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말 신라의 도선국사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수도 개경의 입지나 국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새 도읍지를 정하게 한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아, 한양천도. 네, 지금의 서울이 수도가 된 배경에도 이런 풍수적 고려가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좀 미신 취급을 받기도 했잖아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맞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서구 학문하고 근대화의 영향으로 합리성이나 과학적 증명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죠.
그러면서 경험적이고 좀 직관적인 측면이 강한 풍수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왜 그런 걸까요? 갑자기 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져온 부작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오염, 기후변화, 또 공동체 해체 같은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반성? 네. 그러면서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고자 했던 전통적인 지혜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풍수 안에는 단순히 미신적인 요소를 넘어서 오랜 세월 축적된 환경에 대한 통찰과 지속 가능한 삶의 당식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다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빨리 낡는다는 말처럼 결국 인간하고 자연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풍수에서 말하는 통풍이나 채광을 고려한 집의 방향, 물 관리 방식 이런 것들은요. 현대 건축이나 생태학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이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도 그렇군요. 네. 어쩌면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과거의 지혜에서 답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이런 전통적인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적어도 우리가 사는 공간을 단순히 가격이나 편의성만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현대 부동산 입지론하고 풍수 입지론이 만나는 지점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단순히 역세권이나 학군 같은 요소 외에 주변의 녹지 공간, 공원 접근성, 친환경 건축 같은 생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숲세권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어떻게 보면 현대의 입지론도 풍수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연과의 조화, 쾌적한 환경의 가치를 점차 인정하고 수렴해가는 과정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 시대는 변해도 좋은 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입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동서양의 자연관부터 풍수지리의 원리와 실제 사례, 그리고 현대 부동산 관점과의 비교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선택한다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를 정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 풍수사상은 과거의 미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고 조화롭게 살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이 전통적인 공간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익숙했던 공간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공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